네, 이 시각 현재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존스만 계속해서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S&P 500은 양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만나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제, 나스닥 고점 돌파냐, 쉬어가기 흐름이냐. 지난주에 고점 돌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고점을 향해서 점진적 상승이란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유진앵커 판단하실 때는 이번 주 상황 하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02~3%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돌파 시도형 패턴의 시장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쉬어가는 장세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주에 주말 사이에 터진 내용 때문에 테슬라가 좀 나스닥의 발목을 계속 잡을까?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달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시장 흐름을 이번 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앞서 유사남 코너에서도 전략적인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왜 이번 주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앞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LA 그 시위에 대한 방위군 투입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머스크와의 불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시감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상과 접목시켜서 비슷한 어떤 현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기시감이라고 해요. 과거에도 그 LA와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을 투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일기 때. 이때 언제였냐면 2020년 6월에 이때는 인종차별 시위가 있었던 이유로 인해서 LA와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 2,000명 정도를 투입했어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큰 상태에서의 시위 진압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때 시장이 어떠했냐면 방위군을 투입했을 때는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지 않았는데요. 6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어요. 한 3~4일 시차를 두고 주가 회복에서의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에 출렁임이 있었다는 흐름을 제 과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머스크와의 불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에도 그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2017년 6월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딱 6월이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사안이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머스크가 추진하는 사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때 6월 같은 경우에도 한 4~5일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일부 조정의 폭이 나왔습니다. 조정 이후에 돌파하는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적, 주변 여건적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 2020년 6월과 또 2017년 6월에서의 상황과 지금의 장이 좀 비슷한 형태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첫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해석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그 고용시장에 대한 그 우호적인 지표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관세 충격에 대해서 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늦춰도 되지 않겠나라는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그 전 단계에서 나왔던 PCE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준의 추구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이 내용을 통해서 충돌하는 형태 현재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지표는 금리 인하를 늦춰도 된다는 지표가 발표됐고 하나의 지표는 금리 인하를 현 시점에서 해도 된다라는 이 충돌되는 지표의 해석 차로 인해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은 파월 의장에 대한 뭐 해임 얘기도 뉴스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도 함께 어우러져서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요구하는 형태의 시점이 좀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정의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금주의 핫 이슈죠.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CPI입니다. 제가 또 과거 얘기를 하나 드리게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에 그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를 2017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이때도 협상을 계속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중반부터 협상을 시도했고요. 2019년 7월까지 무려 한 1년 6개월 정도 협상을 했다가 틀어지면서 최종적으로 2019년 7월에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되면서 지금까지 무역 그 규제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이제 그 요건을 가지고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궁극으로는 타결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해결점을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서로 간의 이견에 의해서 협상이 좀 미루어졌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일부 충격의 흐름으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의 흐름에 대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시장은 상승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내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추세적 흐름에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이번 주 한 주간은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지수적 측면에서의 조정 분위기가 일부 진행이 되더라도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의 주요 섹터 흐름이라고 한다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요? 네. 미국에서 현재 그 빅파마라고 하는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최근 다른 여타 뭐 M7이라든가 미국의 대형주 주식의 흐름들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에서의 최근 주가 반등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빅파마를 위시한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적 측면에서 최근 플랫하게 옆으로 기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머크라든가 에브비 같은 종목들의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횡보 상황의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에서 지수는 조정받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흐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시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바이오 USA라고 네. 전 세계에서 제약 바이오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매년 6월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실 때 미국의 대표적인 이 빅파마 업체들의 주가를 한번 쫙 펼쳐보시고 네. 6월 중순쯤에 이 행사가 매년 진행이 되는데요.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이들 종목의 주가가 6월, 7월에 어떠했는지를 한번 그 연구 판단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주가의 상승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6월 중순에서부터 7월까지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들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일괄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이 행사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6월장, 7월장에서 바이오 섹터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과거 전통적인 선례에 따른 흐름을 예상을 또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이번 주 시장 전체적인 지수적 관점에서의 상황은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적 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적 관점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될 때 바이오 섹터는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 가치를 수반한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주의 대형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네. 앞두고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뭐 화이자, 머크 이런 종목들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정말 짧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이 트럼프 정부에서 약값 인하하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 있었잖아요. 뭐 회의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가요? 약가 인하 재료로 인해서 빅파마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죠. 계속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재료 악재 이 부분이 희석화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고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타이밍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시기 지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투자 시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망해야 하는 주인가요? 팔고 사는 가격의 흐름차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조정 자체가 하루 이틀 어느 정도의 조정 폭이 나온 이후에 바로의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가 저점에 다시 자라.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다려보는 관점으로의 이번 주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기다려보자.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네. 바이오주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